휴전이라는 것은 전쟁보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 쪽에 조금의 더 무게중심을 두는 데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거는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지금 다시 추가적인 전쟁 상황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미국 쪽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도 한 달 넘게 엄청난 군사 작전을 했고 물론 군사적으로 봤을 때 전투만 놓고 보면 엄청난 성과를 얻었죠. 근데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끌어내지 못해서 다시금 군사 작전을 해야 될 때는 더 세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안 들었으니까 진실의 방으로 불러가지고 뜨거운 맛을 보내줘야 얘기를 들을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거를 넘어가는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군사적 부담도 훨씬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휴전 얘기까지 나왔다가 다시금 전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전쟁 개시 때보다 오히려 더 크게 증가할 겁니다. 이제는 이제 할 만큼 한 것 같다. 이게 전쟁을 극렬하게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 있으면은 이란하고 다 어떻게든 합의를 이뤄야지 뭘 또 다시 시작하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군사적이든 정치적이든 부담이 생각보다 커지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의 전쟁은 언제 어떻게 또 끝날지 모릅니다. 이걸 또 어떻게 또 다시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굉장히 클 것이고 그리고 길어지는 만큼 유가는 높고 유조선은 항구에 오질 못할 겁니다. 그러면 비싸서 안 되는 데도 있고 비싸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해보려고 해도 원자재 자체가 없어가지고 산업이 멈추는 것들이 점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겠습니까? 22년 이럴 때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게 다시금 나오는 거죠. 미국 3월 지표까지는 그러니까 2월까지는 전쟁이 없었으니까 빼더라도 3월 지표까지만 해도 미국은 괜찮았어요. 각종 지표들이 괜찮았습니다. 모든 지표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 치고는 전쟁이 없었던 것처럼 잘 나왔어요. 펀더멘탈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겠느냐. 3월만 하더라도 조기 정도에 대한 기대감이 꽤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기름값이 좀 올랐다 한들 금방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경제활동 그대로 하고 할 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하나 하려고 하면 물건이 없고 뭐 되는 게 없고 다 이런 식이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고 그게 지표가 나오기 시작하면 경기 침체 우려 커질 겁니다. 그러면 뭐 미국은 상대적으로 우리보단 덜하겠지만 어찌됐든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이 오고 이렇게 되면 전쟁 아무리 잘해도요. 그 아버지 부시 때 걸프전을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지지율이 80 몇 프로, 최고는 93%까지 올라갔던 조지 부시도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경제가 왜 안 좋아졌어요? 유가가 너무 그때 4배 가까이 뛰었으니까 잠깐 경기 침체가 그때 잠깐 왔거든요. 그때 제 강의 제목이기도 했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를 클린턴이 들고 나와가지고 아버지 부시가 재선에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다른 건 무식할지 몰라도 그거랑 관련된 것들은 되게 잘 알아요. 전쟁을 성공해가지고 지지율 높이는 건 그건 진짜 한순간입니다.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도 다른 거에 가지면 져. 그리고 전쟁을 했는데 제대로 안 되면 완전 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미국 경제는 이 정도는 안고 넘어갈 수 있는 면역력이 있단 말이에요. 3월 지표가 그걸 증명을 했어. 근데 이게 4월을 가고 5월을 간다? 보름간의 협상 동안 그 연장도 못하고 다시금 작전을 한다. 지상군을 또 투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 이때는 시장이 진짜 이거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그 하나의 대세로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추가적인 전쟁이 부담스럽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란은 해협 맞고 어떻게든 시간만 끄면 이기는 싸움이네. 쟤네들 저거 순교까지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안 끝나 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고 그것도 일견 맞습니다. 근데 이란은 지금 당장이야 미국과 이스라엘의 재침략이 없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이거 침략하자마자 그날로 자기들이 다 죽을 거니까. 봤잖아요. 첫날부터 막 고위직 날아가는 거 보세요. 순서대로 죽였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당장은 그게 제일 무섭지만 이 전쟁이 실질적인 두려움은 어떤 거냐면 미국은 여기까지 했으면 또 이런 전쟁을 다시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해봤잖아. 그리고 잃는 거에 비해서 얻는 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면 작전을 이 정도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미국하고 협상을 안 하고 버텨가지고 계속 두드려 왔잖아요.
그러면 이란은 뭘 걱정해야 돼? 미국하고 이란을 걱정할 상황이 아니야. 주변국을 걱정해야 돼요. 이제는 사우디, 이라크, 미군이 아니고 그냥 얘네들이 낙타곡이 들어와서 점령할 수도 있을 정도로 애가 지금 다 망가져 있다니까. 이란의 두려움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대결 국면에만 익숙한데요. 사실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변국들은 다 이쪽이죠. 걸프국이죠. 여기 뭐 바레인, 사우디, 뭐 쿠웨이트, 카타르 뭐 이런 데인데 한 친구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쟤네들은 바보야? 라고 물어보고 응? 뭐라고 하니까 그 이란이 미국한테 폭격을 맞아서 열받았는데 왜 얘네들을 때린 것까지도 좀 이상한데 얘네들은 왜 맞고만 있냐는 거죠. 그러고 보니 그렇잖아요. 지금 뭐 카타르나 이런 데도 뭐 20년 가까이 공사한 거 지금 미사일 공격으로 복구하는데 5년 걸린다고 그러고 그 주변은 그냥 다 바보야? 때리면 그냥 맞아? 지금까지 때리면 맞고 있잖아요. UAE도 그렇고 때리면 다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게 가능했던 건 이란이 그래도 여기서는 동네 깡패였거든. 그렇죠. 여기는 다른 거 없잖아요. 걔도 역사적으로도 여기는 페르시아고 여기는 그냥 사막만 있다가 사람도 안 살다가 이란 입장에서는 여기 와 진짜 뭐 모래밖에 없고 사막에 낙타 타고 다니면서 사람 구실도 못하는 것들이 어쩌다가 기름이 나가지고 졸부 새끼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이란이 뭐 사실 그렇게 만만한 나라는 아니에요. 인구도 9천만이고 역사도 7천년의 페르시아 역사를 갖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동안 미국 제재를 받아가지고 마탱이가 가서 그렇지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는 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란 본토 어떻게 이거 상상을 못해. 지금 여기 후티 반군 여기 있잖아요. 후티 반군이 미사일 몇 개 그냥 몇 개 날려도 그걸 어떻게 못해가지고 막 돈을 줘요. 그러니까 동네 바보 형 사우디는 돈 많다는 거지. 돈 많은 거 외에 뭐가 있냐. 실제로 없어요. 실제로 없어. 그러니까 이란 정규군이 가는 것도 아니야. 저기 있는 뭐 반군들도 뭐 못 막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국토가 붙어 있지 않죠. 근데 이란은 이스라엘 옆에서 때리고 싶은데 그 바로 옆에 있는 거 레바논에다가 헤즈볼라를 키워가지고 하마스하고 헤즈볼라는 여기 때리고 후티 반군 사우디 뒤통수 때리고 이렇게 하면서 중동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우디가 이란한테 뭐 어떻게 하고 싶어도 이렇게 하면 뒤에서 후티 반군들이 난리를 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시리아, 레바논 이런 게 다 막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동네 깡패를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했던 건데요. 지금 미국이 너무 두들겨 패놔가지고 전투력, 해군력 이런 미사일 재고 소진 그 무섭다는 드론도 많이 사라졌으니 이제는 우리가 뭉치면 쟤네들 손 맞을 수 있게. 그래서 지금 이란이 원하는 거는 표면적으로 미국의 재침략 금지인데 그걸 구실로 해서 주변 국가들이 이란을 칠 수 없게 해달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이란이 힘이 있으니까 사우디나 뭐 이라크나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를 다 우습게 보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란이 미국한테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제 힘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철수하면 이란이 이제 다시금 일어서면 된다. 그게 옛날 같을까요? 동네 일진이었는데 일진이 진짜 글로벌 일진한테 완전히 반병신되도록 두드려 맞았어. 그럼 동네 아이들이 원래 우리 반 일진은 이란이었으니까 이란 형님한테 빵셔틀을 계속 해야지 이 생각을 할까요? 아닐걸? 이제는 네가 나한테 빵셔틀을 해야 되지 않겠니? 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미국은 재래식 무기 사우디한테 다 팔면 돼요. 팔면 돼. 이란은 이제 뭐 많이 망가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란이 가장 큰 거는 여기서 더 맞으면 뭐 이란이 잃을 게 없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예요. 아프가니스탄 잃을 게 돌밖에 더 있냐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왜 고생을 했냐면 아프가니스탄 애들은 진짜 잃을 게 없다 보니까 몸이 무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살폭탄 테러 이런 게 계속 일어나. 계속. 그냥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그냥 순교해가지고 다음 생을 기약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란은 안 그렇습니다. 이란은 아프가니스탄하고 차원이 좀 다르고요. 산유국이고 지금 잠깐 그래서 그렇지 잘 살 수 있는 나라예요. 잘 살았기도 했고 그런 나라들은 잃을 게 많아요. 미국이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렇지 이란도 잃을 게 많아. 그냥 잃을 게 없다는 거는 아프가니스탄 뭐 그럴 때 이야기고 그래서 이 양반들도 더 자기가 군사력을 잃게 되면
주변국들한테 안전 보장을 못 받는다는 걸 아니까 이 해협에 왜 목숨을 거냐면요. 이란이 깨달은 건 딱 하나입니다. 여기를 막으니까 미국도 나를 어떻게 못하네? 그러면 걸프국들이 나를 잡으려고 할 때도 해협을 내가 막을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해협을 무기로 해야 되겠다. 그게 안 되면 최소한 주변국들이 나를 침략하지 않도록 뭔가 구체적인 조약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진짜 이란이 갖고 있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저는 여기서 빠지려고 때렸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에 좀 빠지고 싶은 것도 좀 있을 거예요. 왜? 이란 문제를 해결을 봐야 되는데 오르고 달래고 다 해보자. 오바마한테 돈도 줘보고 다자간 합의도 해보고 경제 제재도 해보고 다 했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하다가 안 되겠으니 용돈도 끊어보고 아니면 용돈을 더 줘보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 데려와서 같이 놀기도 해보고 또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해. 이제는 좀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때리고 있는 것이고. 그럼 미국이 이란을 점령할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운 균형을 만드는 게 미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건 사우디와 터키 그리고 이란의 삼각구도를 만들어서 힘의 균형을 탄탄하게 하면은 이란이 긴장 관계에 있기 때문에 큰 일을 못 벌일 것이다 했는데 이란이 최근 들어서 핵을 개발하니까 그러면 터키나 사우디가 핵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이 균형이 유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깨질 균형이니까 얘를 이 둘을 그렇다고 핵 보유국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 이란을 그냥 바보로 만들면 다시금 균형이 생기지 않을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오히려 좀 두들겨 팼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 있고 이란도 그걸 모르진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균형이 생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란은 균형을 넘어서 미국이 원하는 게 이 균형이 생겨서 중동에서는 좀 빠져나가고 싶은 것이고 알아서들 잘 해봐. 그래서 해협이 었는데 나토도 도와라, G7이 도와라, 동맹국이 도와라 하는 것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나는 빠질 거야의 트럼프식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란은 미국이 원하는 건 이거고 이란은 그래 다 좋다 이거야. 다 좋은데 그게 터키가 됐던 이라크가 됐던 사우디가 됐던 간에 이란을 공격할 수 없게 글로벌리한 안전 보장을 해달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해협을 내가 놓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보름 동안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약간 좀 옛날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 이 전쟁의 출발이 뭐냐? 지지율 때문에 했다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네타냐후가 꼬셔가지고 미국이 전쟁을 끌어들였다는 주장도 있고 그리고 트럼프 암살에 이란이 좀 관여를 하고 있어가지고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공격을 했다.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 다 일부는 어느 정도는 다 사실도 있을 거라고 봐요. 내막은 알 수가 없겠지만. 근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 팩트만 가지고 보면 출발이 하마스가 이스라엘 뮤직 페스티벌에 테러 짓을 해서 민간인을 학살을 했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사이는 안 좋았지만 이게 제가 지난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나? 지금 해협이 중요한 거는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없으니까 지금 세계 에너지의 20%가 여길 지나가니까 해협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만들고 있었다고. 이렇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은 아시아나 가는 거고 그리고 육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중해로 나가는 물론 홍해로 나가서 수에즈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시설들이 이 안쪽 페르시아 안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우디 통해서 페르시아만으로 나갈 거를 육로를 통해서 레바논이나 시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항구를 통해서 지중해로 들어가는 요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막으려고 그래서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뭔가 관계 정상화를 가고 있었는데 이란이 하마스를 시켜서 둘이 사이가 파탄 나도록 테러를 한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에도 설명 좀 드린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원래 사이도 안 좋았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이란이 민간인 학살하는 이런 치졸한 방법으로 파토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저 이란을 그냥 둘 수는 없는 거겠죠. 미국도 끌려오는 사람치고는 미국 너무 열심히 해요. 그 협박받아 하는 군대나 아니면 끌려와서 하는 군대 치고는 너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여기 그 이스라엘 생각하고 뭐 거의 좀 같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